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제게 조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면서 1인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밖에 나갈 일은 거의 없어서 식사는 거의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합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야식을 시켰는데 배달 온 사람이 여자더군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더니 라이더용 마스크를 거의 눈 밑까지 당겨 올려 썼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않은 채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음식을 건네기에 그저 배달 초보라서 남의 눈에 별로 띄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여자가 망설이다가 제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동네에 살지 않았냐면서 이름이 누구누구 아니냐면서 말이지요. 저는 어지간하면 사회생활에서 그런 말에는 절대 얽히지 않고 모른다. 아니겠다 하고는 냉담하게 대화를 잘라내고 마는데 이 상황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자는 제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고향, 다닌 학교, 사는 동네, 심지어는 제 동생 이름과 부모님 이야. 가족들과의 사소한 일화들까지 줄줄이 다 알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밝히기에 앞서서 그쪽은 누구냐고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와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하던 집의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서로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창 어울려 놀던 초등 시절에는 우르르 몰려 동네 뒷산에 나물도 캐러 가고 개나리 같은 것을 수북하게 꺾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에 그 애네 집 옥상에서 친구들이랑 텐트를 쳐놓고 모기향을 피워서 같이 야영하며 깔깔대고 웃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도 옥상에서 우리의 불침번을 서주시면서 밤새 화투를 치고 노셨지요. 슈퍼집 딸인 그 애는 늘 과자를 가지고 학교에 왔기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몰래 그걸 나눠 먹으며 교과서 밑에 만화책을 깔고 보았습니다. 그 애는 다른 애들보다 성장이 빨랐고 상체도 컸고 마법도 일찍 시작해서 우리는 그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척 힘든 기색을 하며 일찍 조퇴하고는 며칠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슈퍼집으로 몰려가면 그 애가 자신의 방에 누워서 마법으로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쌓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도 그 고통을 몰랐기에 다들 여자가 되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애의 아픔을 걱정해 주었고 어떤 애는 자신도 나중에 그런 고통을 겪겠지 하면서 눈물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공부에 시간을 뺏겨서 서로 얼굴 볼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슈퍼 옆으로 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애네 식구들이 사는 살림집이 나오고 건물 밖에서 조금만 소리 내서 창문 쪽으로 소리치면 그 애가 내다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때 이미 아가씨의 느낌이 물씬 나는 여고생이 되었기에 그런 어린애 같은 행동은 어쩐지 부끄럽게 여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 그 애가 남자 하나와 간간히 동네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제가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오다가 그 애가 가로등 밑에서 남자와 입맞춤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애는 당시에 좋지 않은 소문에도 휩싸여 있었기에 동네에서는 다들 쉬쉬하면서도 소문이 조금씩 새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만날 기회도 줄어든 상태여서 길에서 어쩌다 부딪혀도 이상하게 어색하기만 하던 차에 그 소문은 그 아이와의 정신적인 연결고리를 슬며시 끊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 연유로 고향을 떠나왔기에 그 애와의 일은 세월 속에서 어느 틈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몇 번을 더 그 가게에 야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배달이 되는 곳이 잘 없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애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다소 떨떠름하고 어색한 저와 달리 그 애는 아주 친근하고 신뢰가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들고 왔고, 자신은 그 배달이 그날의 마감건이라서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저와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애를 안으로 들였고 같이 야식을 먹으며 그간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애는 고교 시절에 사귀던 남자와는 20대 초반에 결혼까지 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며 한숨 지었습니다. 남자는 바람기가 많았고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였기에 늘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결국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 애는 공장 생산직, 택배, 물류 창고 등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생활하다가 서울로 와서 고시원에다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시원 식당에서 종일 재료를 다듬거나 번화가의 술집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깎거나 원룸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청소 일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는 썩 관심 없었지만 뭔가 모르게 나이에 비해 어른의 세계로 일찍 들어간 것 같아서 어쩐지 우리 같은 조물애기들보다는 세상에 아주 잘 정착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일찌감치 했던 결혼도 실패하고 가족들의 눈치를 견디다 못해 홀로 서울로 와서 일용직으로 이리저리 전전하며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고향 부모님은 이미 슈퍼도 집어치웠다며 동네마다 들어선 대형마트가 있으니 그런 코딱지만한 구멍가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며 그 애는 허망함과 아쉬움을 담은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월 따라서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해가고 더구나 그 변화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려 할 즈음에 또 다른 변화에 휩쓸려서 사라져 간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며 그 애는 자신의 삶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금방 떠나갔고 사랑의 감정도 그저 흘러가 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에 대해 별로 기대는 안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던 그 추억이 더 애틋했고 아무 욕심 없이 정이 넘치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안달내며 연적을 미워하고 헐뜯던 10대 후반부터의 자신의 삶과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뺐던 자신을 거쳐간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시절에 동일한 감정으로 즐거웠는데 철들면서 서서히 인생이 갈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누구는 길을 잃어서 헤매고 누구는 자신감 있게 다시 길을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완전하게 매듭짓지도 못한 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애는 어릴 적 어울리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애들 소식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보다 그 애는 아주 간절히 삶에 지쳐 있었고 그러기에 진실로 행복했던 그 시절로 자꾸 마음이 가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